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문학, 그쵸? 드디어 이제 우리가 희곡을 할 차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희곡은 이제 이광배의 결혼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좀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긴 해요. 자,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은 3월도 되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입학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3월 개학하고 나면은 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3월 모의고사를 실시를 해요. 알겠죠? 근데 3월 모의고사의 특징이 바로 뭐냐? 지문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많이 봤었던 그런 유형의 지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고1,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서 배웠던 지문들, 교과서에 나왔던 지문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물론 못 본 지문도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 교과서에서 이제 지문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고, 다만 이제 문제 유형은 오히려 고등학교 유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묻는 방식이나 이런 방식은 고등학교식으로 묻고, 지문만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을 사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고등학교 유형에 푸는 그런 형식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걸 유념을 하면서 오늘은 75페이지 이강백의 결혼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문학 75페이지 빨리 펴야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분위기를 잡지 저게? 문학. 자, 75페이지 이강백의 결혼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보십시다. 자, 남자가 등장하여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쓰인 이야기책을 관객 앞에서 낭독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앞부분 줄거리로 해서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야기책 속의 사기꾼은 외로움에 지쳐 결혼하고 싶지만 빈털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이 이야기책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바로 남자의 사정을 관객에게 객관적이고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하나의 장치로서 사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책 속의 사기꾼은 바로 뭐다? 외로움에 지쳐가지고 결혼하고 싶지만 빈털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의 사정? 바로 남자의 사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그는 부자로 보이도록 저택, 모자와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건장한 하인을 빌린다라는 거야. 지금 결혼을 하고 싶은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최대한 자기가 가진 걸 아껴서라도 결혼한 후에 이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인물은 바로 뭐야? 그 상대방, 결혼하는 상대방을 꼬시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집도 빌리고 옷도 빌리고 심지어 하인까지 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반부에 남자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죠? 남자의 인물상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바로 뭐다? 내면적인 것보다 외면적, 물질적인 면을 중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이는 거칠해 남들에게 보이는 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자를 뭡니까? 속여가지고 자신의 여자로 만들겠다, 이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러나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희곡적 장치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정해진 시간 동안 빌리고 돌려줘야 된다는 거. 자, 이 작품의 주제를 미리 이제 스포일러로 얘기를 해준다면, 그죠? 이 작품의 주제는 바로 소유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물건의 과연 진정한 주인인가? 소유라고 하는 게 진정 그것을 뭡니까? 내 소유권을 내가 가지는 것이 과연 진정한 소유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작품이 바로 이 이강백의 결혼이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건을 소유한다는 거는 이꼴 뭐다? 다른 사람에게 마치 빌린 것과 같다. 어쨌든 죽을 때는 여러분들 그걸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 알겠죠? 그럼 소유의 그런 본질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 동안 물건 쓰고 물건을 시간이 다 됐다고 하나씩 뺏겨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작품의 주제와 연결되는 장치라고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봅시다. 남자는 이야기 속의 사기꾼이 되어 맞선을 보기로 한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자마자 청혼하고 여자는 갑작스러운 청혼에 놀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알겠죠? 만나자마자 결혼하자고 하는 정신이 이상한 놈이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정신 좀 드십니까? 네, 여전해요. 자, 미소를 짓는다. 익숙해지면 좀 나을 겁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자, 당신이 이렇게 부자라고 꿈도 못 꿨죠? 자, 정보에 알려주신 대로 찾아왔더니 라가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저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어마어마한 저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질적인 부를 상징하는 그러한 소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저택이잖아요. 이지 않겠어요? 문 앞에서 저는요 한참이나 망설였어요. 어려워 마시고 그냥 들어오실 것. 황홀해서 망설였던 거예요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지금 여자는 바로 뭐다?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집만 보고도 바로 뭐다? 황홀함을 느끼고 사실 이 여자도 남자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쵸? 그 말은 이 여자도 역시 뭡니까? 사람의 내면보다는 뭘 중시한다? 물질적인 거를 중시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자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죠? 바로 물질적, 외면적 요소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다? 현대인의 물질 만능주의적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미소를 짓고 그랬어요. 그렇죠? 남자는 지금 자기 이제 그 직선대로 됐다, 계획대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당신의 정보를 받았을 때요. 저희 어머니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어서 가봐라. 가봐서 빈털터리 같거든 아예 되돌아오고 부자거든 꼭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어머니도 역시 바로 뭐다? 굉장히 물질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자의 어머니도 바로 뭐다? 물질적인 면을 중시하는 그 사람, 결혼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사랑보다도 바로 뭐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은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 당신은 뭐라 했습니까? 자, 알았어요 어머니. 그렇죠? 지금 바로 뭐다? 이 여성은 어머니의 말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았어요 어머니. 오른손을 들고 그렇게 대답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성은 그렇죠? 알았어요 어머니. 오른손을 들고서 그렇게 대답했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어머니의 생각을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내원차 오른손을 들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셨군요. 그렇죠. 그 잔에 물 좀 남았습니까? 아니요, 다 마셨는데요. 유감입니다. 내 몫을 남기지 않고서. 자, 하인 또다시 남자에게 달려들어서 넥타이를 풀어낸다. 자, 여기서 지금 이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이 하인은 이 작품 속에서 대사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 하인이 하는 역할을 이제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하인의 역할은 바로 대사 없이 자신을 고용한 남자의 말도 듣지 않고 시간이 되면 기계적으로 빌려간 물건을 회수를 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하인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가 그 물건을 잃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형상화해주는 인물이 바로 이 하인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하인은 또다시 남자에게 달려들어서 넥타이를 풀어낸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넥타이를 다시 돌려받아가는 거죠. 남자는 빼앗기지 않으려 힘껏 저항하지만 하인의 억센 힘을 당해내지 못한다. 결국은 빼앗기고 하인은 기계적인 동작으로 넥타이를 가지고 나간다. 여자는 두 남자의 다툼에 놀란다. 왜들 그러시죠? 씩씩거리면서 웃고 있다. 이번엔 넥타이가 내 목을 떠나갔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쏘리. 자, 올려놓고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 남자의 말하는 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이 사람이 지금 뭡니까? 사실은 넥타이를 뺏긴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넥타이가 자신의 목을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쵸? 바로 주객이 전도된 표현으로 사실을 감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죠? 마치 넥타이가 자기가 떠나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넥타이를 뺏긴 건데, 그죠? 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뜻인데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요. 안심하십시오. 만약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만 남았다면 겸연쩍은 듯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그건 그렇고요. 당신 어머니 퍽 재미난 분이시군요. 나는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맹세를 시키셨다는 어머니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니 성품이 너그러우시다든가 왜 그렇게 쳐다만 보십니까? 자, 넥타이를 그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자, 애써 자기는 관심을 없는 척 하는 거죠. 자, 왜 빼앗기셨죠? 옆에 와 부동자서 서 있는 하인을 훔쳐보면 그것도 난폭하게, 그렇죠? 난폭하게 주인을 덮치는 그런 하인에게 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당신 어머니의 성품이 너그러우신지. 하지만요 저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 알았어요. 문제는 빼앗긴 물건인가 본데 그야 되돌려받기 어렵진 않습니다. 하인에게 큰 소리로 여봐 가져와. 묵묵부담인 하인. 까치발을 딛고 일어나서 그의 귀에 속삭이다. 여봐 그 가져간 거 5분만 더 빌려주게. 하인 대답이 없다. 딱 5분만 더. 사정해도 안 되겠나? 응? 자, 반응이 없다. 그렇죠? 지금 하인은 아무런 그 대사가 없는 인물입니다. 자, 좋다고. 뭐래요 하인이? 네,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럽니다. 남자, 관객석을 투덕투덕 걸어다니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는다라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이 작품에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실험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원래 일반적으로 서양의 연극이라고 하는 거는 무대와 객석은 완전히 단절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은 객석에서 사람들이 뭘 하든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완전히 단절된 공간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주인공, 그러니까 연극에 공연을 하고 있던 인물이 관객석으로 와가지고 관객 앞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관객한테 말을 거는 장면이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그쵸? 자, 실험극의 특징이 보이는데 바로 관객을 연극에 참여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관객과 소통하는 그러한 공연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통극의 요소를 이렇게 차용해 와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 전통극이 바로 뭡니까? 관객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하는 게 우리나라 전통극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마담놀이나 이런 데 가면은 괜히 공연하는 사람이 관객석 쪽으로 와가지고 아이고 여보쇼 양반들 이러면서 막 말을 걸고 관객들과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그 전통극적인 요소를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서양극의 형식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실험의 모습을 보여주는 실험극적인 특징을 띠는 게 바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작품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물론 그래요. 속상하다는 뜻이 저 인정사정도 없는 하인이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자, 기죽을 필요야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지가 뭐라고 겨우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 속 좀 상합니다만 그야 뭐 그건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니까 말해보나 말하겠고,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막히게 멋진 무늬. 딱 5분만 빌립시다. 정확하게 5분만. 더 이상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옵니까? 남성 관객으로부터 넥타이를 빌려 착용하며 고맙습니다. 빌린 동안에는 소중히 다룰 겁니다.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긴 하죠. 당신도 누군가에서 빌려온 건지는.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당신은 시간을 재고 난 이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여기서 인물은 바로 남성 관객의 그 뭡니까? 넥타이를 빌리면서 이제 그게다가 이걸 참여를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긴 하지요. 당신도 누군가에서 빌려온 건지는, 그렇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뭐다? 그렇죠? 이 작품의 주제인 소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빌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공술의 공수거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대상이 꼭 사람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연이든 뭐 혹은 이미 죽은 조상이든 혹은 미래 후손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모두 다 빌린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럼 당신은 시간을 제거해서 관객을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를 시키는 거죠. 자, 남자 급한 걸음으로 여자에게 좀 돌아간다. 지금 시간에 굉장히 쫓기고 있는 그런 남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아니구나, 밑에 있구나. 자, 봅시다. 어때요 이제? 네, 당신은 멋진 분이세요. 웃으면 뭘요? 자, 아니 정말 그래요. 넥타이를 빌려준 남성 관객을 향하여 이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바로 뭐다? 계속해서 관객과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 거죠. 자, 여자에게 그건 그렇고 우리 하다만 이야기 그것 좀 계속해 봅시다. 어디까지 이야기했었죠 우리? 자,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직은 거기까지입니다. 작게 한숨을 쉬고 그럼 저 자신에 대한 건 아직 멀었군요. 그렇죠. 나도 직접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당신 어머니 다음 딸 이런 순서니까 계속 진행해 봅시다. 저 올려놓고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남성은 바로 뭡니까? 그 무조건 돈을 중시하는 어머니에게 사실은 속으로 충격을 받았고 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봅시다. 의무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 어머니 성품은 어떻습니까? 난폭하십니까? 상냥하십니까? 자, 글쎄요. 의무적으로 대답하십시오. 잠시 생각하더니 난폭에다 상냥을 겸하신 분이에요. 자기 이마에 손을 얹는다. 왜 그러시죠? 뭐 별건 아닙니다. 벽에 부딪혔다고나 할까요? 뭔가 어려워서요. 하긴 당신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요. 첫눈에 반한 사람들도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겪는다고들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결혼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겪는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겨우 처음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 이야기도 당신 어머니에게서 머물고 있고 용기를 내셔야 해요. 네, 어디 힘 좀 내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놀라시겠지만요 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여성이 바로 화제를 전환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머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야기 방향을 틀고 있는 거죠. 자, 말해봐요 뭐든지.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놀랍습니다. 갑자기. 그죠? 태어났으니까 여기 있겠죠. 그죠? 자, 네, 태어난다는 건 언제나 갑자기죠. 그래서요. 그죠? 자, 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세상에 나온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시겠어요? 덤이에요, 덤. 덤? 네, 왜 조금 더 주는 것 있잖아요. 그거래요. 제가 아버지는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덤. 이 말 속에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덤덤덤. 아버지는 덤이 태어나자 달아나셨대요. 말하자면 뺑소니를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그렇죠? 지금 바로 뭐다? 지금 이 여자의 아버지도 뭡니까? 이 지금 남자와 똑같은 그런 인물이라는 것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 그렇죠? 바로 여자의 아버지도 남자와 같은 사기꾼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래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남자와 그 여자의 아버지 사이에 공통적인 면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남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양심의 가책을 자꾸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덤덤덤. 그렇죠? 지금 남자는 혼자서 여자의 별명인 덤을 이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 안 해요. 그분에겐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라는 거지. 그치? 자,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뭡니까? 지금 이 여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던 사기꾼이었던 남자지만 그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다? 이후의 내용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자가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남자도 받아들일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자, 덤. 혹시 그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 덤덤덤이지. 계속 지금 같은 말로 반복하고 있죠. 자, 어머니에겐 안 됐지만요. 덤이라는 그 점이 저에겐 좋아요. 그래서 여성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왠지 홀가분하더군요.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는 화를 내시곤 한답니다. 하긴 그렇죠. 고생 많으셨어요. 홀로 덤을 낳아 키운다는 건. 자, 그만둘까요? 제 이야기 더 해주세요.
자, 그래서 남자는 지금 여성에게 굉장히 깊은 관심을, 여성의 이런 과거를 알게 되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더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단단히 벼르시는 거예요. 이 덤을 키워서 결코 사기꾼에겐 주지 않겠다고요. 전 어머니 말을 이해해요. 라는 거지. 자,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나도 알만합니다. 고마워요. 뭘요 고맙기는. 자, 사실 이런 덤 이야기는 처음인걸요. 그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가슴속에 덮어두었죠.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 통해서 여성은 아직 남자의 진짜 모습을 알지는 못하지만 바로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렇죠. 자, 남자는 지금 바로 뭐다? 남자도 지금 여성의 별명을 자꾸 덤덤덤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이제 여자를 완전히 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여성의 이제 과거를 알게 된 요 부분이 바로 뭐다? 바로 남자가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계기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니요. 그저 불러본 겁니다. 그 목소리는 그저 불러본 건 아닌데요. 아닙니다. 남자는 일어나 넥타이를 풀어. 그렇죠. 남자는 일어나 넥타이를 풀어 그것을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가서 되돌려준다. 그의 눈은 물기에 젖어 있다. 그래서 남자는 지금 뭔가 한편으로는 뭔가 미안함도, 슬픔도 이런 복잡한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빌린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자, 관객석을 거니며 그는 자기에게 들려주듯 중얼거린다.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지금 뭡니까?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픈 건 무슨 까닭일까요? 라는 건 사실 관객에게 하는 얘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가 자신에게 들려주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대사를 우리는 일종의 방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방백은 자, 우리가 어떤 연극을 보다가 보면은 인물의 마음속 말이 중요한 단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걸 마음속 말이라고 배우가 진짜 마음속으로 대사를 하면은 관객들이 알 수가 있어? 모르겠어.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대 위에서 말로 표현은 하지만 무대 위에 다른 배우들은 듣지 못한다고 약속된 말, 일종의 쉽게 말하면 인물의 내면적 독백 같은 걸 우리는 방백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방백 부분에서 남자는 얘기합니다.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면서 바로 여자에 대한 여자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을 깨닫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서 뭘 하시죠? 그렇죠. 지금 방백이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말을 지금 못 듣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말은. 자, 남자 계속 혼잣말처럼 난 당신을 사랑해. 여자, 남자에게 다가온다. 뭘 하고 계세요? 자, 올려놓고 보다 합시다.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지금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필 이런 때 그런 걸 생각하세요. 자,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그런데 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지도 말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이젠 됐습니까? 자, 여자, 남자의 어깨에 기댄다. 하이, 위압적으로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온다. 자, 두려워지는 남자, 그 꼴을 여자에겐 보이고 싶지 않다. 자, 눈을 감아요. 그렇죠? 지금 여자에게 창피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죠. 자, 다음 페이지네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감고 있는 걸요, 이미. 자, 난 지금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그쵸?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하인, 남자에게 덤벼든다. 호주머니를 뒤져서 소지품들을 몽땅 털어간다. 자,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로 뭐다?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소유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 남자는 자꾸 뭡니까?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러한 행동으로서 이제 소유의 진짜 진정한 의미를 자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난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를 자꾸 잃으면서 남자는 진정한 행복을 지금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다. 자, 그렇습니다. 더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못 되지요.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요.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 주고도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어떤 나무는요부터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유한 것이 자연스레 사라지는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존재도 바로 뭐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들이 가진 걸 자연스럽게 하나씩 자연으로 되돌려 준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어났습니다. 라는 걸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태어났습니다까지. 자, 이게 바로 자연스럽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소유한 것을 돌려주는 것의 두 번째라는 거죠. 즉 생명조차도 어떻게 보면 바로 뭐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한 것이 아닌 나중에는 자연에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덤덤덤. 난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소유의 그런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 바로 소유의 본질,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덤덤.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 겁니다. 너무 겸손하신 자랑이에요. 뭘요? 그런데 당신에겐 뭐 자랑거리가 없으십니까? 읽고 말고요. 보시겠어요? 봅시다. 어디? 그쵸?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여자, 남자와 함께 의자로 돌아간다. 의자 위에 놓여있는 핸드백을 열고 그 속에서 얼굴만을 커다랗게 찍은 사진 석장을 꺼낸다. 그렇죠? 이 석장은 이제 여자의 어머니와 할머니와 자신의 사진입니다. 자, 하인, 시계를 보더니 의자 위에 놓였던 남자의 모자를 냉큼 집어간다. 이번엔 모자가 의자에서 떠나갔습니다. 여간 다행이군요. 모자는 작습니다. 의자는 크고요. 만약 의자가 모자에게서 떠나갔더라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주객을 바꿔서 얘기함으로써 지금 어떻게 보면 상황을 숨기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남자도 자꾸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걸 좀 보세요. 뭔데요, 그게?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제 사진이에요.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남자, 사진들을 바라본다. 그렇죠? 자, 하이, 모자를 가져가다가 멈춰선다. 그의 시선이 아래로 움직여서 사진을 들여다본다. 남자, 하인을 밀어낸다. 약간 이런 면에서 조금 좀 해학적인, 희극적인 그런 요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뭘 봐? 자, 여자에게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일 젊으니까 그렇죠. 남자, 사진 중에서 여자 본인의 것을 들어 여자의 얼굴에 대고 한참 동안 바라본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당신이군요. 네, 몇 살인가요? 실례지만 22이에요. 22. 꽃다운 처녀시군요. 남자 다음엔 여자 어머니의 사진을 얼굴에 대어준다.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늦지 어떻게 돼요?
자,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십니까? 조금 쉰 목소리로 45이에요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여자는 목소리를 통해서 바로 뭐다? 목소리로 시간의 경과를 표시를 하더라는 거죠. 자, 45 중년의 부인이시군요. 남자, 할머니의 사진을 여자의 얼굴에 대어준다. 시간이 더욱 지났습니다.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시죠? 푹 쉰 목소리로 70살이 넘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된 거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자, 70살이 넘으셨다. 늙으셨군요. 남자, 얼굴에 대었던 사진들을 탁상 위에 내려놓는다. 자, 재미난 놀이를 해봤죠. 네, 재미있었어요. 자, 짐작하셨겠지만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가는 데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자,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바로 모든 것은 시간이 그렇죠? 흐르면 변화를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바로 여자에게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말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보다 합시다. 중력 부분 줄거리. 자,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한다. 그 사이 하이는 남자의 저고리를 빼앗아간다. 남자는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자신의 사랑이 더 커졌다고 고백하며 여자에게 진심을 담아 다시 청혼한다. 그래서 이 극을 보면은 남자는 물건을 하나씩 잃어버릴 때마다 여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유가 집착을 하고 이 집착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님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희곡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자, 하이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린다.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있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다. 즉 바로 뭐다? 그렇죠? 자,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다라는 걸 통해서 저 바로 남자는 더 이상 여자에게 숨기지 않으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나가라가 뭐예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집을 빌릴 시간이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극적 긴장감이 조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자,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지요.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자, 빈털터리라고 고백을 한 거죠. 자, 충격을 받는다. 자, 모두 빌린 것들이죠. 저기 두둥실 떠있는 달림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한이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미소를 짓고 잠시 빌린 겁니다. 라는 거죠.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인간의 모든 것은 다 빌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깨달음을 담고 있고 이것이 이 작품이 얘기하는 소유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잠시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 그쵸? 그걸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에 실른다. 그 구두발로 차낼 듯이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에 그렇죠? 오직 사랑만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여성에게 결혼을 하자는 것은 여성을 바로 뭐다? 소유한 것이 아니라 여성을 빌린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이제 남자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계속 보다 합시다. 다음 페이지.
자, 어쩌면 좋아. 그렇죠? 여자는 지금 어떻게 이 부분에서 마음으로는 남자가 좋은데 남자가 빈털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남자의 청혼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적 갈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하인 구두를 거의 다 신는다. 맹세는요. 맹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손을 든. 글쎄 그건 탁상 위에 사진들을 쓸어 모아 여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보여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석 장입니다. 젊을 때 한 장, 그 다음에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즉 외적인 거는 결국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는 거죠. 당신 어머니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 못하실 걸요. 어머니. 천천히 슬프고 낙담해서 사진들을 핸드백 속에 담는다.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 그럼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자는 지금 남자의 제안을 거절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여자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앞까지 걸어 나간다. 잠깐만요 덤. 그쵸? 지금 뭡니까? 남자는 지금 계속해서 여성을 별명으로 부르고 있죠. 그쵸? 자, 멈칫선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침묵.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봐요. 자, 악의적인 느낌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자, 상대방은 지금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데 막 경멸을 한다든지 그런 악의적인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 뭐다? 행복한 결말을 암시하더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털입니다. 그러나 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즉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것을 다 뭐다 빌려서 쓰는 존재다라는 거죠. 자, 눈동자, 코, 입술. 그렇지?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자, 누구든 관객석에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바로 뭐다? 관객을 지금 극에 참여시키는 그쵸? 바로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게 당신 겁니까? 자,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덤. 이젠 알겠어요?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 하이. 서서히 그 무서운 구두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바로 뭐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던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보시오. 자,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어? 마구 험하게 했었어? 어디 망가뜨렸어?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 드렸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덤덤. 남자, 하인의 구두발에 걷어친다.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해서 드디어 남자에게 설득을 당했다는 거죠. 그만해요.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두발에 차이기 전에. 이래서요.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했었다는데. 자, 빨리 갑시다. 네, 어서 가요 라면서 행복한 결말을 내리고 있고 여기서 보면 이 막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희곡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희곡은 막과 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막장은 아니에요. 그죠? 그치? 막과 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분들 연극 같은 거 다 본 그 경험이 있을 거죠. 그렇죠? 또 연극 보면 처음에 무대에 큰 커튼이 쳐져 있다가 커튼이 이제 뭐 올라가든지 펼쳐진다 해가지고 커튼이 한번 열리고 한번 닫히는 걸 한 개 막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 연극을 보면 지금 막이 열렸다가 막이 닫히면서 끝난 게 하나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막극이라고 하고, 이것이 둘 이상의 막으로 구성이 되면 장막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단막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작품은 아까 얘기했듯이 핵심적인 거 바로 우리나라 전통극의 요소를 첨가해가지고 관객을 무대에 자꾸 참여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이게 비상박 교과서거든요. 알겠죠? 이 지역이 미래에 나뉘면 비상박을 주로 대부분 쓰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볼 학생들도 꽤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상박 교과서의 내용에 따르면은 이 작품이 이제 실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시험의 범위에 등장을 하면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게 바로 그 봉산탈춤과 같은 우리 전통극을 보기에다가 집어넣고 공통점 차이점을 묻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념을 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벌써 정각이 됐네요. 10분까지 쉬다가 이제 또 이어서 문법을 들어갑시다.